손흥민은 포체티노가 지도한 선수들 가장 우수했습니다. 사실 그가 무언가를 딱히 가르쳐줄 필요도 없었어요. 손흥민은 이미 유망주 시절부터 기본기가 완성되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효율적인 훈련 방식을 거쳐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선수들은 많아요. 하지만 기본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다면 전부 의미가 없는 짓이죠. 퍼스트 터치조차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박스 안까지 공을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첼시는 딱 그러한 선수들만 긁어 모아 영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재간은 있지만 정작 실속이 없죠. 첼시는 이적료를 조 단위로 투입했는데도 전혀 성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포체티노는 현재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차라리 1,500억을 들여서 손흥민을 영입했어야 했어요. 다가오는 11월 7일 손흥민이 자신의 은사였던 포체티노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날 열리는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는 이번 라운드 최고 흥행수표로서 엄청난 흥미를 유발시키는 중인데요. 과거 런던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몰락을 걷고 있는 팀과 역사적으로 항상 아스날과 첼시에 눌려 살았지만 현재 새로운 런던으로 주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팀의 대결은 물론이고 과거 토트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포체티노가 이제는 라이벌 팀의 감독으로서 토트넘의 홈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특히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에게 있어 은사와 마찬가지인 인물인데요. 포체티노 시절의 토트넘이야말로 아마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이었고 최전방의 손흥민과 해리 케인, 그리고 델리 알리와 에릭센을 필두로 한 데스크 조합은 유럽 모든 클럽이 바라는 꿈의 공격진이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이적 첫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헤매고 있을 때 손흥민의 재능을 믿고 꾸준히 선발로 기용하며 마침내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시킨 것도 포체티노 감독이었는데요. 포체티노는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감독이었고 무엇보다 라커룸에서 선수들의 지지도도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가 성적을 잘 내자 레비 회장은 오히려 현 스쿼드가 충분하다 판단하여 투자를 줄이고 말았고 이는 결국 토트넘 선수단의 퀄리티 저하와 성적 부진으로 이어졌는데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포체티노 감독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토트넘은 성적 부진의 원인으로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리뉴도 안토니오 콘테도 라커룸에서의 불화로 팀에서 쫓겨나듯이 떠나갔지만 포체티노 감독은 마지막까지 모든 토트넘 선수단의 존경을 받으며 팀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입장에서도 자신을 길러준 포체티노와 이별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순간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포체티노는 그 후 파리 생제르맹으로 팀을 옮겼지만 거기에서도 성과를 못 내며 잘리고 말았고 결국 돌고 돌아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그 대상팀이 첼시라는 것이 토트넘 팬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첼시와 토트넘은 서로 죽도록 미워하는 지역 라이벌 사이이고 그 상대 팀으로 구단 최고 레전드 감독이 부임한다는 것이 팬들에게는 배신의 행위처럼 느껴졌을 텐데요. 하지만 갈수록 벌어지는 토트넘과 첼시의 격차에 그런 감정도 이내 사그러들고 맙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고 첼시는 수조원을 때려받고도 리그 10위권 아래에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때 첼시는 런던을 지배하는 팀이었으나 이제는 그 자리를 토트넘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토트넘은 현재 리그 우승 경쟁 대상인 맨시티와 아스날에게만 관심이 있지 이제 첼시는 신경조차 쓰이지 않는 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체티노가 팀에 부임하면서 많은 첼시 팬들은 포체티노가 과거 인맥을 이용해 토트넘에서 몇몇 선수들을 빼오기를 기대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유럽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을 간절히 데려오기를 원했는데요. 게다가 토트넘이 이번 시즌 엄청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맞으나 정작 콘테가 감독으로 있던 저번 시즌에는 첼시와 별 다를 바 없는 형편없는 순위로 시즌을 끝마쳤기 때문에 첼시가 엄청난 돈을 지불하며 리그 최고 연봉을 제의한다면 손흥민의 영입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 최고 레전드로서 팀에 엄청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첼시는 어린 선수들에만 관심이 있지 30줄이 넘어가는 손흥민의 영입에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영입한 것이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악의 영입으로 손꼽히는 미하일로 무드릭이었고 첼시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며 팀의 악성 재고들만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첼시는 유럽 이적 시장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리그 10위 아래로 추락했고 현재 모든 축구 언론 매체와 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첼시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고 적은 이적료 지출로 최대한의 효율을 보이며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첼시와 토트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이상으로 명감독과 핵심 에이스 공격수의 보유 유무는 수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인데요. 첼시의 실패는 많은 클럽들에게 있어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고 토트넘도 콘테를 경질시키지 않았다면 첼시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한 축구 전문가는 첼시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손흥민과 같은 베테랑 월드 클래스 선수를 데려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저 포텐셜만 가지고 있는 어린 유망주들만 대거 영입한 것이 첼시의 최대의 패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첼시는 아마 최소 5년 뒤를 내다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 볼 수 있다. 축구에서는 농구처럼 탱킹 시즌이라는 게 없다. 한 시즌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 다음 시즌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는 팀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럽에서 경쟁력이 없는 클럽은 실력 있는 선수들에게 선호받지 못한다. 특히나 프리미어 리그는 유럽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회이다. 모든 클럽들이 이번 시즌 성적 위에 전력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첼시는 이 얼마나 오만하다고 볼 수 있는가? 보엘리 구단주는 미국 스포츠에만 익숙해 유럽 축구를 만만하게 봤는지도 모른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은 케인이 떠나면서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 있었다. 토트넘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클럽으로 여겨졌었고 손흥민 또한 자신의 토트넘에서의 커리어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첼시의 영입 명단에 손흥민의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첼시는 생각보다 손흥민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영입한 선수들이 하나같이 어린 유망주들 뿐이라는 걸 생각하면 첼시는 30줄이 넘어가는 손흥민의 나이가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역시나 첼시의 멍청한 판단이었다. 손흥민은 오히려 이번 시즌 득점왕 시절보다 더욱 발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에이징 커브가 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드리블은 날카로워지고 있다. 손흥민은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전성기를 유지할 수 있는 선수이다. 그리고 손흥민의 전성기와 함께 토트넘의 황금기가 겹치며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B급 선수들 10명보다는 한 명의 S급 선수가 더 낫다는 말이 있다. 첼시가 데려온 선수들은 유럽을 찾아보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널리고 널린 재능들이다.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돈을 주고도 데려올 수 없는 몇 없는 월드클래스 선수이다. 첼시는 유럽 최고의 공격수를 손에 넣을 기회를 걷어차버렸다. 포체티노 감독은 차라리 손흥민 한 명에 2천억을 쓰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는 중일 것이다. 이번 여름 케인이 미넨으로 떠나면서 토트넘은 핵심 선수들을 대거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폭풍 영입 러쉬로 유럽의 모든 선수들을 쓸어 담고 있는 첼시가 손흥민에게 관심을 가지라도 했었다면 토트넘은 굉장히 아찔한 상황에 놓일 뻔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손흥민은 클럽에 남는 걸 선택했고 이 선택 하나가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새로운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돌풍을 일으키며 60년 만에 리그 우승을 노리는 상황이고 많은 팬들은 현재까지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마치 과거 레스터시티의 극적인 동화 우승이 생각난다고 하는 반응인데요. 지금까지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토트넘은 다음 경기에서 최대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첼시는 비록 전력상으로는 토트넘에게 한참을 미치지 못하나 더비 매치라는 것은 항상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지역 라이벌팀의 우승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는 첼시는 필사적으로 토트넘을 막아설 텐데요. 다음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 예상되고 과거 첼시를 상대로 원더골을 꽂아 넣었던 손흥민의 활약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손흥민이 다음 경기에서 첼시를 폭격하며 계속해서 득점왕 경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